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70대 가장입니다. 58해 넘는 세월을 일하며 지켜온 5억 원. 그 전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보면 이건 한 사람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의 불안, 외로움,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떤 위험이 우리의 노후를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진짜 노후 이야기, 삶을 지키는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의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도록 가족을 위해 살며 58회도 넘는 시간을 일만 바라보며 버텨온 사람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일이 아직도 낯설지만 지금 이 이야기만큼은 제가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그 돈을 만질 때마다 이제는 조금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희미한 기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루는 지역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낯선 전단 하나를 보았습니다. 노년층 전용 재테크 설명회라고 적혀 있었고, 정부 지원, 안전보장, 원금 보호라는 말들이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제 마음속 깊은 불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쌓아 올린 제 돈이 이제는 정지된 시계처럼 가만히 있는 듯 느껴졌거든요.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병원비도 조금씩 늘었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설명회가 열린다는 날, 저는 괜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가도 되는 걸까? 괜한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제 발걸음은 설명회가 열리는 강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당 안에는 저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들이 이미 10명이 넘게 앉아 계셨습니다. 몸을 잔뜩 구부린 채 조용히 앉아 계신 분도 있었고, 누군가는 자식에게 전화로 상담을 받으며 불안한 목소리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만 불안한 게 아니구나. 모두가 이 시기를 버티기 위해 어딘가에서 희미한 희망을 찾고 있구나. 설명회가 시작되자 정장을 입은 상담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지나칠 만큼 부드럽고 말끝은 달콤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노인들에게 꼭 맞는 상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안도와 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아직 그 의심을 키울 만큼 용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계를 위해 달려온 제가 이제야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탓인지 어느 순간 저는 상담사의 말에 조금씩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당에서 흘러나온 말들이 나중에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 그때의 저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담사의 연락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설명회에서 나눈 짧은 대화만으로도 그는 제 형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노후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커졌는지,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되는지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본 사람처럼 짚어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안정적인 수익이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다고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늘 숫자 앞에서는 엄격했지만 노년의 현실 앞에서는
그 엄격함도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은 조금씩 늘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 싫어 혼자 버티는 날이 많아졌으니까요. 어느 날 상담사가 직접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경계심이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그는 제 집을 둘러보며 제가 평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조용히 감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 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는 분명 알고 있었을 겁니다. 상담사는 작은 서류 가방을 열어 계약서 비슷한 서류들을 차례로 펼쳐 보였습니다. 인쇄된 글씨들은 차분했고 도장과 사일라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이라는 단어가 서류 곳곳에 적혀 있었고 검증을 받았다는 표시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묻고 또 물었습니다. 절대 위험하지 않느냐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수 있느냐고. 그는 한 박자도 흐트러지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년층만을 위한 고정 수익 모델이며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한 번도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안이 한순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다정하게 말해주면 그 말 한 줄에 마음이 쉽게 기울기도 합니다. 저도 결국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 시간을 들여 서류를 한 장 한 장 바라봤습니다. 글씨가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안심이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는 지금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전화를 주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제가 결정을 앞당기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수십 번 뒤척이며 5억이라는 금액을 마음속에서 굴려봤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었고 제 노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언젠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걱정이 저를 반복해서 흔들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결정을 말하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손에 휴대전화를 쥐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릴 상담사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도 쉽게 떠오르는지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저보다 더 앞서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는 동안 그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기뻐하는 기색도 과하게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준비해 두었던 대답처럼 서류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담백한 말투가 또 한 번 제 걱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속된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은 구역에 사람들은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창가 자리는 오후 햇살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사는 이미 모든 서류를 챙겨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뉴스가 많아 저 같은 사람이 걱정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국가 인증 표준을 따랐고 수익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설계되었다고요. 그 말은 작은 위안이었지만 그 위안이 제 마음에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 읽었습니다. 숫자들이 규칙적으로 적혀 있었고 정해진 월 수익과 지급일이 안내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를 스치는 햇살이 서류의 하얀 면을 환하게 비추는데
그 빛 속에서 제 노후도 함께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가진 5억이라는 금액이 몇십 년 동안 지켜온 삶의 기록이라면 앞으로의 삶도 그 기록 위에 조용히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그 바람이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안내가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끝으로 도장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상담사의 표정이 아주 잠깐 부드럽게 바뀌었습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저는 그 미세한 변화 하나에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습니다. 서류가 모두 정리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카페를 나서는데 바람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앞으로의 날들도 괜찮을 거라는 작은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그 따뜻한 바람이 언제 차갑게 변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며칠이 지나자 저는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숨이 풀리는 듯 했고 앞으로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조용한 기대가 하루의 시작을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수익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여러 번 확인하며 괜히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그 시간이 왜 그렇게 더디게 흐르던지 마치 오래전 월급날을 기다리던 젊은 시절처럼 마음은 설렘과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급 시간이 조금 지나 저는 다시 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예정일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으니 잠시 늦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알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여러 번 울린 뒤 그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회사 내부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지급이 하루 정도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는 다급했지만 억지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손끝은 식탁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작은 불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전화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날도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도 없고 음성사서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설명회가 열렸던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강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벽에는 그날 사용했던 포스터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려고 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니 텅 빈 의자들만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상담사가 말했던 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골목을 돌아 들어가자 낡은 건물 한 층이 보였고 간판은 햇빛에 발해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안쪽은 비어 있었고 벽에는 임대문의 전단지만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도 컴퓨터도 서류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 제 뒤에서 잠시 멈추라는 듯 손을 붙잡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한 가지 생각이 날카롭게 스쳐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회사 주소에서 돌아오던 길, 저는 길가에 멈춰서서 오랜 시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속 어딘가가 비어버린 듯 걸음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대화,
서류, 말투, 미소까지 모두 머릿속에 뒤섞이며 하나의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무너지는 마음을 숨길 자신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자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일상의 온도는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마저 저에게는 더 큰 죄책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서랍 속에 넣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동안 믿고 싶었던 확신들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곳곳에 적힌 문장들이 처음 봤을 때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정부 인증이라는 표현은 근거가 모호했고 고정 수익이라는 문구는 막연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서둘러 마음을 기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작은 희망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 희망이 오히려 위험을 가린다는 사실은 뒤늦게야 알게 되는 법입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상담 창구 앞에는 저처럼 나이가 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서로 달랐지만 눈동자 속에는 비슷한 외로움과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도 얼마 전 같은 설명회를 다녀왔다고 했고, 다른 이는 이미 신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며 저는 잠시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을 하며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은 종이장 몇 장에 모든 것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상담 창구에서 직원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많아 피해자 명단이 계속 늘고 있다고. 회사는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대표와 직원들의 주소도 대부분 허위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조용한 진동이 일었습니다. 현실이 뚜렷하게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람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가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돌아온 날, 저는 오래된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조용했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 희미하게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시간이 한순간에 균열을 내는 듯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꺼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주소가 설명의 브로슈어와 조금 달랐고 상담사 이름도 정확한 직책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모여 불길한 퍼즐을 완성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니 작은 회의실 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손등이 떨리고 있었고 다른 분은 종이를 꼭 쥔 채 숨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무리 속에 앉아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회의는 피해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남성은 노후 생활비 전부를 투자했다며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고, 한 여성은 아들 결혼 자금을 건넸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모임을 이끌던 분이 말했습니다. 서류의 기본 구조가 모두 비슷하고 대표 번호가 동일하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 안에서 무언가 뜯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려던 찰나 옆자리에 앉았던 한 분이 제 소매를 가볍게 붙들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고. 그 말 한 줄이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모임에서 나온 뒤 저는 바람이 부는 길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아직 포기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무너진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피해자 모임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조용히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대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5억이라는 금액은 제가 평생 일하며 모은 전부였고 그 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냥 슬픔으로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쳐 상담사가 남긴 흔적들을 더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의 모양이 일정하게 찍혀 있지 않았고 문서 곳곳에서 서로 다른 서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깔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균열이 드러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들이 결국 제게 일어난 모든 일의 실마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피해자 모임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표는 조용히 듣더니 내일 다시 만나 서류를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하게 단단한 결심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작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대표와 몇몇 분이 이미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검토를 했는지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자리에 앉아 서류를 조용히 펼쳤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서명과 도장의 위치, 오타의 순서, 문서 발행일의 흐름, 그리고 상담사 이름의 표기 방식까지 모두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었고 전형적인 조직형 금융 사기에서 나타나는 패턴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대표는 잠시 말을 멈춘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정식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그 말은 무겁게 흘렀지만 그 무게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저 혼자 맞서는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늦은 오후의 햇살이 창문 틈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길게 드리워져 제 발끝을 감싸는 순간 저는 문득
이 길 끝에서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철 창밖에 비친 제 얼굴은 며칠 전보다 조금 덜 흔들려 보였습니다. 비록 잃어버린 것은 컸지만 되찾기 위한 마음도 다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그 표정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준비하던 날들은 생각보다 길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류를 정리하고 피해자 모임의 연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하게 단단한 기운이 생겨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커다란 책장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긴 테이블 위에는 각자 제출한 서류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아끼는 듯 보였지만 눈빛은 매우 냉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져온 자료만으로도 조직적인 사기의 흔적이 충분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맞은편 창문 너머로 흐려진 하늘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 잘못이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혼자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불안과 외로움을 겨냥해 교묘하게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종이에 적힌 내용들을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득 마음속 깊이 조용한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어쩌면 조금의 용기라고 부를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뒤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피해자 모임의 대표는 오랜 시간 걸어온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멈춘 것이 아니라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늦은 오후 햇살이 전철 안을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조용히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5억이라는 금액이 사라졌어도 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깊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위에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하면서 저는 조용히 속삭이듯 생각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지켜낸 것이 거의 없다고 느껴진 하루였지만 사실은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다는 이유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해냈다고, 내일도 해낼 거라고. 그날 밤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금의 제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으신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생 모은 5억을 잃었지만 주인공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한 걸음씩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아갔습니다. 노후는 돈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마주할 용기, 그리고 함께 버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두려움이나 놓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면 부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요. 앞으로도 진짜 노후 이야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현실 조언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